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은 좌파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저질들만 모여있는 좌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지네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거나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지네들 능력으로 하거나 이러한 인간들은 지금 좌파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몰아붙이거나 이런 짓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고 나서부터 생기는 좌파들의 증상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참여연대 근무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근무를 하면서 이들의 아이디어 뱅크는 박원순 시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이 같은 그런 상황에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때문에 이들 지지하는 좌파 언론이나 이들 좌파들은 거짓말, 가짜뉴스, 비난, 반대, 투쟁 이거밖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저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물론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때문에 좌파 언론들도 정상적인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왜? 그들끼리끼리 갈라치기를 하고 편먹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언론들도 정상적인 언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좌파 언론은 그렇다. 그의 단적인 예가 또 하나 최근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스포츠 경향신문 좌파신문입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좌파 성향이 짙습니다. 이 한겨레의 자매지 스포츠 경향이 또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청년 두 사람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비판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임영웅 씨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글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 온 마음을 모아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듣고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향 5월 29일자 기사입니다. 기자는 이선영이라는 이선명이구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으로 봐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준석 임영웅 세금 체납 압류 평행선 논란 비판 시끌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비판하고 시끄럽다는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2021년 12월 노원구 아파트 압류 이준석 후보의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는 것이고 2023년 2024년도 체납 기록이 있다. 임영웅도 압류 경험이 있다. 사례 비교 논란이 있다. 이렇게 전체 제목을 또 뽑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해 자택까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가수 임영웅 사례까지 언급되며 대선 후보 자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금 이재명 아들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준석이를 저격하면서 여기에 또 임영웅 씨까지 싸잡아서 디스를 하는 겁니다. 29일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는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 과징가로부터 압류당했다. 압류는 3일 뒤인 31일에 해제됐다. 이 후보는 2023년과 24년에도 세금 체납 기록이 있다. 20만 원대의 소액이지만 반복적으로 체납한 것이다. 이후 이 후보 측은
JTBC에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고 했다.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했다. 혼자 생활하다 보니 집에 들어가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이후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유사한 논란이 촉발된 임영웅과 비교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5일 임영웅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펜트하우스를 압류 조치했다. 압류 원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설정 3개월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지난 3월 임영웅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은 일이 있다고 했다. 또한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고 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당시 임영웅은 하나은행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이어서 세금 체납을 비판하는 여론이 있었다. 이 후보가 임영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2023년 11월 자신의 토크 콘서트와 임영웅 콘서트 장소와 일정이 겹치는 논란이 있었던 적은 있다. 같은 날 일정이 겹치면서 임영웅을 위한 군중을 자신의 세력으로 둔갑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이 후보는 SNS 페이스북에 2시에 시작하는 행사와 6시에 시작하는 공연은 입장 시간이 확연히 다를 뿐더러 대구 엑스포에서 행사하는 게 특별한 일이냐고 했다. 이 후보의 세금 체납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임영웅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 자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이게 지금 이준석 후보와 보수죠. 임영웅 씨가 그날 탄핵 집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왜 안 나오냐고 다이렉트 DM에 뭐요?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요. 요 부분에 대한 가십을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이 두 사람을 묶어서 비난 공격 기사를 쓴 겁니다. 이 진보라는 인간들은 이런 짓밖에 할지 모른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능력밖에는 없다. 이런 거를 안다면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이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입니까?